안녕하세요. 강기업교육입니다. 이번 시간은 68페이지에 제3절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에는 건축물의 구조, 설비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서술하고 있습니다. 건축 제한과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선 시간에는 도로에 대한 규제와 대지에 관한 규제를 각각 살펴보았고, 이번에는 건축물과 관련된 건축법상의 구조, 설비에 관한 각종 규제를 함께 살펴봅니다. 사실 대지 소유자가 건축허가받아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그 건축 과정에 해당 건물이 쉽게 붕괴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튼튼한 건물을 건축할 필요 있겠죠. 그리고 이 건물을 건축하게 되면 그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정한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쾌적한 환경은 햇빛이 잘 들어오고 통풍이 잘 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리 실무에서 또는 시설 개론에서 함께 공부하실 때 공동택과 관련된 환기 설비에 있어서는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 설비 확보해야 한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래서 채광 창이건 또는 환기건 기본적으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건축물은 이용한 사람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그리고 일정한 기능을 제공할 필요가 있겠죠. 기왕 만드는 건물이라면 아름답게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부에서는 이러한 4가지 목표를 두고 건물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러한 4가지 목표와 관련된 건축물의 구조, 설비에 관한 기준들을 이제 우리가 함께 봐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은 안전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안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최근 몇 년 전에는 천안 쪽에 오피스텔이 만들어졌는데, 그 오피스텔이 대지에 만들어졌을 때 한쪽 오피스텔은 제대로 서 있었지만 다른 한쪽은 공사가 완료될 쯤 집안이 좀 붕괴되어 피사의 사처럼 기울어진 오피스텔이 만들어진 적 있습니다. 이것 불안전한 건물이죠. 그래서 건물 건축하게 되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고 튼튼하게 건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부에서는 건축물의 구조 설비와 관련된 안전 기준을 현재 마련하고, 특정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건물을 설계한 자로 하여금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성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68페이지에 동그라미 이음 보게 되면 구조 안전 확인 찾으셨죠? 가버립니다.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동그라미 씁니다. 건축허가는 대손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설계자 동그라미 씁니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 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 안전 확인하여야 한다. 그래서 건축법상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은 설계자가 구조 안전 확인하여야 하고, 건축 허가 받아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손하는 경우에는 설계자가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의 건축 대손 시에는 모두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라는 이야기죠. 누가 확인하는 겁니까? 설계자가. 그리고 나버립니다.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에 다음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주 동그라미 넣습니다.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받아 착공 신고하는 때 착공신고 동그라미 넣습니다.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번 층수가 3층 이상의 건축물, 2번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5번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의 건축물. 박스 속에 1번 3층 이상, 2번 연면적 500 이상, 5번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 각각 확인되었습니다. 올해 법이 개정되어 강화되었거든요. 그래서 최근 강화된 건축법령과 관련된 구조 안전 확인 서류 제출 대상을 함께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함께 보실 것으로 구조 안전 확인 서류의
제출 대상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살펴봅니다. 그러면 잠깐 우리가 구분할 게 있습니다.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손하는 자는 설계자가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구조 안전 확인 대상 중에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의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주가 설계자에게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받아 착공 신고하는 때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면 여기 구조 안전 확인 서류의 제출 대상은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손하는 때는 모두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고, 그러한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 중에 3, 5, 10에 해당되게 되면 층수가 3층 이상,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 3, 5, 10입니다. 이러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주가 착공 신고 시에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국 건축 허가 대상 건축물 중에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10m 이상이라면 건축사인 설계자만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건축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착공 신고하는 때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녹번동 쪽에 빌라 개발업자가 집안을 잘못 건드려서 주변 건물에 큰 피해를 끼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 붕괴 우려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 건물에서 떠났다고 하는데, 해당 구청에서는 붕괴 우려가 있는 건물에 대한 철거까지는 담당해 주지만 피해 보상과 관련되어서는 직접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 당사자가 해결하라 해서 좀 원망을 듣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집안을 잘못 건드렸던 건물 같은 경우에도 은평구청에서 건축허를 내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을 확인해야 되고, 그에 대한 피해 보상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저에게 생각에는 구청에서 직접 손해배상 해주고 그와 관련된 구상권 행사를 건축주에게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해 주십니다. 사실 이 설계자가 건축물에 대한 건축 설계를 담당하면 건축허가 신청 시에 설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설계자인 건축사는 바로 건축허가 신청 시에 설계했던 건물에 대한 구조 안전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설계자의 구조 안전 확인 제도만 마련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설계도서를 허가권자에 제출하고 건축허가 처분받게 되면 건축허가 받은 건축주는 실제 공사를 개시하기 위해서는 착공신고하고 착공신고 필증을 허가권자에게 발급받은 때에만 공사 개시할 수 있거든요. 이번에 법을 강화시켜 이 착공신고하는 때 건축주가 설계부터 발급받았던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하나 새로 신설함으로써 실제 공사 도중에 건축물 구조 안전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종전에 이 설계자인 건축사만 책임지던 문제가 이제 건축주도 관련 서류를 허가권자에 제출했기 때문에 책임질 당사자 됩니다. 사실 그런 사고가 과거에 발생하게 되면 건축주와 설계자 사이에는 이것 누가 잘못했는지 소송 절차를 거쳐 재판하고 그 재판 결과에 따라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런 소송이 진행되게 된다면 송사 3년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러면 신속한 책임과 관련된 손해배상이